안녕하십니까? 이진원과 함께하는 건강비전 2050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혈관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대사증후군과 혈관 질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암에 걸리지 않는 법, 나머지 한 3시간을 통해서 3번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암에 걸리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암은 왜 걸리는가? 굉장히 흔한 병으로 이제 현대인들을 많이 괴롭히는 질병이죠. 가장 그 현대인의 그 사망률을 높이 일으키는 것이 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법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한번 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음 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분의 사진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다음 분들이 누구실까요? 왼쪽 상단, 이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에디슨, 두 번째가 J.C. 페니,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일 카네기, 네 번째 왼쪽 하단 헨리 포드, 그 다음에 아멜리아 에어하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존 D. 록펠러. 이 6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6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세계적인 유명한 발명인에서부터 또 유명한 그 비즈니스맨, 그리고 또 데일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네기 홀을 만든 그 분이 아니고 저자입니다.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친구를 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책을 쓰셨고요. 헨리 포드 잘 아시죠? 자동차를 발명하셨고,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분은 최초 여류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존 D. 록펠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석유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그 6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다들 한번 그 위기를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위기를 겪으셔서 입원을 다들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배틀 크릭 미시건이라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건강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분들이 재충전을 했던 곳이 이제 배틀 크릭 미시건 요양원. 다 이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충전을 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셔서 이제 사회에 큰 공헌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배틀 크릭 미시건이라는 그 요양원에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듣기로는 독일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배틀 크릭 미시건. 배틀 크릭이라는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미시건은 미국에 있는 주 이름입니다. 배틀 크릭 미시건이라는 곳에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양원은 사니테리움이라고 했어요. 이 사니테리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말입니까? sanitary라는 말은 청결, 위생이라는 뜻입니다. 위생.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는 위생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으로 이름이 대치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위생의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1800년도 한 50년, 1850에서 한 70년 정도만 해도 이 청결에 대한 개념이 미국에는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의사들이 이제 아이를 받았을 때 사실은 다른 환자를 받거나 시체를 부검하고 난 다음에 또 아이들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사실 현대의학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주 몰상식한 일들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니테리엄, 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세니테리엄이라는 그 말이 요양원 이름에 붙여질 정도로 세니테리엄, 위생 병원 혹은 위생 요양원 이러한 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명한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말고도 굉장히 그 유명했던 분들이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나 또 엘레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이러한 분들이 참석했던 곳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 성공은 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위생병원에 왔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분들이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을 때 이분들이 배운 그 원칙들이 있는데, 오늘 그 원칙을 소개해 드리면서 암에 걸리지 않는 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원칙이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NEWSTART라는 New Start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New Start라는 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8가지 원칙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명의 그 법칙이 이 8가지 이 법칙 속에서 발견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분들이 nutrition, 영양식, 어떠한 것이 이제 영양에 좋은 건강식인가, 그리고 exercise,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나 또 이런 회사에서는 애를 썼지만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충분히 물을 마시지 못했구나. 또 바깥에서 햇빛이 주는 충분한 그 치료 효과를 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temperance,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한 부절제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또 충분한 심신의 rest, 쉼을 얻지 못했다. 충분히 잠도 자지도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몸과 마음이 쉬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ust in God. 이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구나. 이 8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법칙을 다시 실천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다시 회복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 그들이 했던 일들을 계속했었다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Battle Creek Sanitarium, 그리고 이제 제가 나열했던 6분을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입원을 했었는지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3가지로 요약한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을 3개로 요약을 하자면, 보시면은 식생활, nutrition and water, 건강식과 물을 식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먹는 것. 그 다음에 2번째 운동을 하시게 되면 햇빛과 맑은 공기를 함께 마시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운동과 햇빛과 맑은 공기를 제가 함께 합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emperance, rest and trust.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내가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절제를 하고, 중용이죠. 중도를 걸으면서 그 중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에게 심신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얻는 것이 이제 3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강식, 운동, 그리고 정신 건강,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 3가지 원칙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특별히 정신 건강 차원에서는 이제 connectedness, 영성이라는 표현, spirituality, 서로 얼마나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원칙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trust in God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신앙 방송이기 때문에 이 건강 법칙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제일 처음 부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편지가 성경이고 성경의 제일 처음 부분이 창세기고 창세기의 맨 처음 부분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 법칙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오늘 암을 이기는 법도 암에 걸리지 않는 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이러한 법칙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1장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1장을 도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날은 빛을 창조를 하셨고 둘째 날은 위에 있는 물, 궁창, 공기, 그렇죠? 아랫물.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제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 배경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해는 낮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 큰 그 별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달은 물론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별도 스스로 이제 빛을 보내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는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의 모습을 완성하는 그러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과 궁창과 그 사실은 이 공기 궁창의 완성인데 이제 궁창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것이 이제 물고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잘 활용하는 그 짐승과 사람, 그렇죠?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셨다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시면 이 안에 그 뉴스타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뉴트리션 어디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트리션 건강식 식물이 여기 있죠? 식물을 보시면은 여기에 뉴트리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E는 exercise인데 사실 모든 동물들은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동물들은 움직여야 한다 하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은 이 동물들이 이 물속에 움직이든지 공기에서 움직이든지 또 사람과 짐승은 땅 위에서 움직이든지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water이죠. 물이죠. 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윗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sunshine 해달별의 이제 해 그렇죠. 햇빛. 그 다음에 temperance는 하나님께서도 정지하심으로 이제 절제의 법칙을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공기, 뉴스타트 A, 공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st 다시 나오죠, 쉼. 그 다음에 마지막에 T,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온전한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그 법칙이 사실은 창세기 새 출발, 뉴스타트라는 원칙이 창세기, 그렇죠? 이 인류의 첫 시작이라는 제네시스라는 그 하나님의 편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하나의 그 유행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실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실천하는 그러한 법칙들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지 건강하는 그러한 법칙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칙을 생각하시면서 암에 걸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유전인자를 하나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쪽은 DNA 쪽이고 이쪽은
P53이라는 유전인자입니다. 이 P53이라는 그 유전인자가 우리의 세포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 세포 여기 보면은 깍지같이 깍 물리거든요. 그래서 유전인자가 이렇게 딱 계속 바삐 움직여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손가락 깍지를 딱 끼듯이 딱 깍지를 끼면 유전인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딱 스탑합니다. 정지합니다. 그래서 P53 유전인자가 딱 정지를 시키면 문제됐던 유전인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P53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제 분명히 정지를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세포가 활동을 하거나 또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속에서는 P53이라는 정지 신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는 샤바트라는 정지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 심신에 문제가 생기고 대표적으로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생기는데 암은 정지하지 못하는 세포 분열을 정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무엇이 망가졌을까요? P53 정지 신호가 망가져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가 여기 있습니다. 세포가 하나가 둘이 됩니다. 그렇죠? 둘이 되면 이 세포가 대화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넷이 돼요. 그리고 넷이 되든지 뭐 여덟이 되든 16이 돼서 이제 세포가 서로 딱 맞닿으면 세포가 이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계속 세포가 증식하게 되면 영양분이 모자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딱 만나는 순간 contact inhibition,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말라 하는 그 기별을 서로에게 주는데 그 기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P53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분열을 중단하고 대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포 안에 P53이 작동을 하면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P53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많은 음식, 그렇죠? 튀긴 음식, 산화지방 역시 튀긴 음식이죠.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방사선이나 자외선, 그리고 부절제,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 과식하는 것, 과음하는 것, 폭식하는 것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시면 이제 P53이 망가지는데요. 한문으로 이 암자를 보시면 그 입구가 있고 매산자가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 이게 병자죠. 생기는 병이 바로 암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한자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P53이 망가지고 망가졌던 세포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세포 증식을 계속 하겠죠. 정지 신호가 망가졌으니까 정지하지 못하고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포가 1억 2,500만 개가 모이면 5mm가 됩니다. 5mm가 됐을 경우에는 MRI를 찍으면은 발견이 돼요. 보통 우리 몸속에 하루에 그 암세포가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1억 2,500만 개의 세포가 되면은 이제는 그 세포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이루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는 것이 암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를 세우고 암세포를 파견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러한 그 암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P53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정지 신호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지 신호가 왜 망가지는가 그것을 아시면 보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망가지는 3대 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쉼을 억제하는 P53을 억제하는 3시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과식입니다. 지나치게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면은 과거에는 영양 결핍이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나치게 음식이 많습니다. 많이 버립니다. 버릴 정도로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있어서 이것을 버릴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세계 전역에 각 곳에서 이제는 거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곳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친형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그 북한에서 사실 우리는 과식 때문에 큰 병을 얻는데 그쪽에서는 영양실조 때문에 영양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무엇이 망가질까요? 계속 과식을 하게 되면 성장 신호거든요. 성장 신호는 무엇을 깨트리냐 하면 절제 신호를 깨트립니다. P53이 절제 신호인데 정지, 샤바트, 정지 신호인데 그것을 깨트리면 세포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2개가 4개, 4개가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 쭉쭉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바로 망가진 세포가 수리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암 덩어리로 이제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2,500만 개의 암세포가 딱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5mm 정도 되는 4분의 1인치 정도 되는 암 덩어리가 생깁니다. 첫 번째, 과식.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보릿고개를 넘은 것이 이제 한 그래도 30년, 한 세대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세대라면 저희 2세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사실 배고픔을 모르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심심해서 또 운동하지 않으면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과식은 현대 생활에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영양분이 섭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많이 드십시오. 그 다음에 식구가 몇입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한국 분들의 인사입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동양권에서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자에 입구자가 3개가 있는 거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과식.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 제가 뇌를 단면도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송과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뇌 정중앙 부분에 송과선이라는 것인데 이 송과선은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P53이 세포 자체를 정지시킨다면 멜라토닌은 우리 사람 전체를 쉬게 해주는 그 정지 신호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또 세포 속에는 무엇이 충분히 분비가 될까요? P53이 충분히 분비뿐만 아니라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 것은 모든 세포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식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잠으로 시작합니다. 회복으로 시작을 해요. 레스트로 시작을 하는데 밤에 편안하게 잘 주무시려면 무엇을 하지 않으셔야 될까요? 저녁 시간, 저녁 끼니를 어떻게 과식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식을 말씀을 드렸고, 이 저녁 때 이제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밤참입니다. 야식입니다. 그렇죠? 야식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야식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라면입니다. 그렇죠?
라면도 이렇게 그 보통 그릇에다 끓여 드시지 않고 이렇게 이런 그 라면 끓이는 냄비가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매콤하게 생겼는데 여기 단백질도 좀 들어있고 둘 다 좀 당기실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을 드시게 되면 저녁 때 배고픔을 참지 못하셔서 이것을 드시면 무엇이 차단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멜라토닌이 정지가 됩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의 두뇌에서부터 근육, 혈관 모든 것이 바삐 움직이고 그 다음에 힘들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사실 아주 훌륭한 그 회복제입니다. 모든 것을 정지시키면서 일일이 다 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차가 막 달리는 동안에는 수리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파킹하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탁 파킹을 하면 잠이 스르르 오죠. 그런데 멜라토닌이라는 메커닉은 밤새도록 부지런히 일합니다. 새벽 2시에 가장 일을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 밤새도록 사람이 쉴 때 쉬지 않고 우리를 회복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메커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